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관습법이 나오죠. 자, 관습법 부분은 또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관습법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란 것이 있어요. 오래된 관행이 있다. 오래된 관행을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우리 관습이 있는데 관습은 사실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 확신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관습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법적 확신서를 취하고 있죠. 자, 관습 사실이다. 사실 상태에서는 규범이 아니죠. 법은 아니다. 그래서 관습을 어기면 사회적 비난, 욕을 먹지만 법적인 제재는 없다. 근데 구성원들 사이에 법적 확신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관습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관습법이 되어버리면 법이죠. 자, 관습을 위반하면 법적 제재는 없지만 관습법을 위반해버리면 법적인 제재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고, 관습법이 성립된 시기는 법적 확신, 모든 국민 간의 규범적 인식,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확정됐을 때 우리가 관습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나와 있죠. 성립 요건은 관행의 존재, 일명 관습이 있다. 또 법적 확신을 취득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관습법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더라도 성립되는 시기는 법적 확신을 취득한 시기, 이 시기에 성립이 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관습법 효력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제가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리할 지문이 한두 개 보이는데 정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 자, 당사자 주장 내지는 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 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지문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관습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입니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성문법에 의해서 관습법이 우월적 효력이냐 아니면 내지는 보충적 효력이냐 라고 논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현재 통설 판례가 보충효를 주장합니다. 보충적 효력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 적용되는 효력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관습법이 보충적이지 않고 대등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조문상 내용은 거기 나와 있죠. 보통 우리 민법입니다. 자, 민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민사, 즉 이 법의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에 의하고 민법 실정법이 우선이고, 그게 없다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다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관습법은 성문법인 민법보다는 아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상법은 내용이 좀 다르죠. 비교해 놓으세요. 상법의 문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성문 민법에 의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 상법상 문제로 가버리면 이 상관습법이 우리 민법보다는 우위가 있는, 그죠? 위에가 있는 그런 효력이 돼버리죠. 이 경우는 보충적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법 규정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상법 1조에, 자, 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상관습법은 성문 민법보다 우선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보통 관습법은 민법보다 우선되는 건 아니죠.
상간수법은 민법보다 우선된다.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판례법이 나오죠? 자, 판례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판례법의 법원성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 판례법의 법원성을 보통 인정하는 쪽, 이쪽은 영미 쪽의 기본적 틀입니다. 그래서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을 하는 쪽은 영미법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판례 기속의 원칙, 즉 선례 기속의 원칙이 확립됐기 때문에 보통 판례법의 중요도가 강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법원성 문제에서 부정 쪽에 좀 가까운 것은 대륙법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입장은 부정설이 다수라도 약간 판례법의 법원성 문제는 학생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미나 대륙법계 이 법계가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쪽에 따라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미 쪽은 보통 부정이라고 하면 틀려요. 판례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요 조리입니다. 이 조리하고 조례는 구별하셔야 돼요. 조례는 지자체에서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합니다. 그 지방자치에 되어 있는 법을 말하죠. 자, 서울시 특별시,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죠. 이러듯이 또 경기도 조례가 있듯이 각 지자체 법을 말합니다. 성문법입니다. 근데 조리는 불문법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근본 이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지켜야 될 요소가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리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최후에 적용되는 법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최종적 적용된다 또는 최후의 법원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적용하고 없을 때 마지막에 조리에서 판단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법원의 종류는 그렇게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4절 법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법의 분류는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분류상 특징들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 법의 분류 쪽은요, 일단 법 체계를 한번 잡아놓고요 가도록 할 것인데요. 자, 우리 법을 나누는 기준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적용 범위에 따라서 국내법이 있고 또 우리 국제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국내법은 한마디로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 이게 보통 중심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관계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정하는 게 국내법. 자, 그러면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가 사이 또는 국가 국제기구 사이 문제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심은 국가와 국가 단계.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은 국제 조직에 관한 것도 즉 중요하게 국제법의 내용입니다. 국제 조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국제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법의 형태는 여러분 나누기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 나오죠? 전통적인 구별. 여기는 우리 공법하고 사법으로 구별됩니다. 자, 공법은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은 사적 관계. 사적 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중간법 형태에 띄는 것이 사회법이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법. 자, 사회법 보통 노동법이라든가 사회보장법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등이 국민과 갖는 관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법은 주로 이제 우리 국가라는 기본적 틀하고 우리 국민하고 관계를 규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 자,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법 영역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법의 대표적인 걸 한번 생각하시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우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국가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 관한 문제는 사회법이고 국가가 개입해. 그러니까 사법 영역에 국가 개입하는 것이 사회법. 중간적 성격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를 규율한다.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또 법의 형태에 따라서는 실체법, 절차법 등이 논의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공법은 대표적인 예들 뭐 있을까요? 우리 헌법이나 그죠? 우리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죠. 헌법도 공법, 행정법도 공법이 됩니다. 자, 또 형법도 공법, 또 우리 각종 소송법도 공법입니다. 또 우리 국제법도 공법으로 분류는 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송법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사회법은 여러분 거기 노동법이나 경제법, 자, 노동법, 경제법 또는 사회보장법이 보통 들어갈 것이고, 사법 체계는 보통 민법, 상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국제법은 조약 대표적이죠. 또 국제사에서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그래서 국제법규 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의 체계는 기본적 체계는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은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